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팔란티어가 처음으로 발표한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이전부터 테슬라, 엔비디아와 함께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이 회사에 대한 리서치도 꾸준히 하고 영상들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팔란티어에 투자를 시작했던 당시에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까지 이 4가지 걱정 중에 3가지는 해결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마지막 4번째 걱정마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나 팔란티어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분기 실적 때 새로 발표한 팔란티어의 인센티브 제도를 아시면 팔란티어에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팔란티어 주식을 7불에 크게 매수를 했었고, 팔란티어가 차트상 아주 중요한 리지스턴스 지점을 뚫고 오르는 동안에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주식 수를 늘리는 바람에 지금은 평균 단가가 12불 정도 되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회사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앞으로 10년간 팔 생각이 없고, 주가가 만약에 크게 오를 경우에는 서비스 멤버분들과 함께 커버콜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꾸준히 챙기면서 들고 있을 계획인 주식입니다. 자, 제 인사이트와 제 장기 투자나 단기 트레이드 그리고 옵션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정말 오랜만에 20%나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 이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의 링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20%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킹 알파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시킹 알파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들은 이전에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이며 이 회사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언톨러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상에 그 회사나 정부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가상 공간에서 돌리고 분석을 마친 후에 회사나 정부에게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자, 팔란티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많은 돈을 세이빙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고 있고, 새로운 회사를 차릴 때도 방금 말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에 챗 GPT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서 최근에 런칭한 AIP 혹은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회사를 차리는 대표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비바 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듯이 미래에는 팔란티어 플랫폼 역시 당연하게 사용되는 날이 오고 이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회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미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회사의 힘이자 그 회사의 모트가 아니라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독보적인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처음 매수했을 당시에 아직은 성장주였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염려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마이너스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이 났던 적이 없는 회사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Operating Income 역시 꾸준히 마이너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창립된 지 20년이 넘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너를 정할 때 상당히 엄격하다는 정부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을 계속해서 리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었고, 팔란티어 플랫폼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증명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이외에도 다른 회사들 혹은 커머셜 커스터머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커머셜 커스터머의 수가 상당히 낮아서 팔란티어의 성장은 정부 기관에만 머물 것이고 상당히 느릴 것이며 결국 순수익은 계속 마이너스가 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아서 걱정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되었던 부분은
경우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고용인들에게 나눠주는 주식 옵션 혹은 RSU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식 옵션들 또한 결국 회사의 지출을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걱정은 저를 포함해서 팔란티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걱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몇 분기 동안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었고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마지막으로 걱정을 하고 있던 주식 옵션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팔란티어 주주로서 더 힘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팔란티어가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나누기에 앞서서 앞에서 말한 나머지 세 가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순수익일 겁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회사의 순수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듯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순수익이 드디어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연속 6분기째 플러스가 되었고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순수익의 폭도 점점 늘고 있어서 2024년 1분기에는 순수익이 무려 1,300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팔란티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파트너들이 점점 늘고 있고 팔란티어가 따오는 파트너십 딜들도 역시 그 액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팔란티어 순수익은 점점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었던 부분은 역시나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모든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확인하는 Operating Income인데요.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2년 3분기부터 점점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23년 1분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팔란티어를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던 많은 투자자들이 Operating Income이 비록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 고작 4 million이고 팔란티어 입장에서 억지로 짜내서 수치상으로만 플러스가 나오게끔 만든 억지 실적이다 라고 말하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그 다음 분기부터는 보란듯이 Operating Income도 쭉쭉 오르고 있고 2024년 1분기에는 900억 원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순수익과 마찬가지로 Operating Income 역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팔란티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많은 투자자들마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걱정했던 부분이 커머셜 커스터머들의 수였습니다.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와의 계약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버티고 있었지만 팔란티어 플랫폼은 일반 회사들에게 맞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커머셜 커스터머들의 성장세는 결국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난 20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들에게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순수익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장은커녕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매출은 결국 크게 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수익은 마이너스가 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기 보시듯이 미국 내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커머셜 커스터머들이 2024년 1분기에 무려 2062개로 1년 전보다 69%나 늘었고 이 표에서 보시듯이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반대로 매 분기마다 커머셜 커스터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만 해도 그 전분기보다 커머셜 커스터머 수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커머셜 커스터머 수를 보시면 427개로 1년 전보다 53%나 늘었고 역시나 매 분기 쭉쭉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던 과연 팔란티어 플랫폼이 정부가 아닌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팔란티어 주주로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자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고용인들에게 나눠주는 스탁 옵션인 RSU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RSU 혹은 스탁 옵션으로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듯이 2023년 6월에 고용인들에게 나눠주는 RSU가 1,300만 주 정도였는데요. 그 다음 분기에는 1,430만 주로 점점 늘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여전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주주분들의 이런 걱정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처음으로 SAR 혹은 Stock Appreciated Rights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RSU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SAR라는 것은 RSU 스탁 옵션처럼 주식들이 무조건 부여되고 매년에 걸쳐서 주식을 고용인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보시듯이 5년 후인 2029년에 주식 가격이 50불을 넘을 경우 50불과의 차익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최대 20불까지 준다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9
2029년에 팔렌티어 주가가 30불이었다면 50불 미치기 때문에 SAR 인센티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고, 설사 2029년에 주가가 50불이어도 SAR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29년에 한 주당 60불이 되어 있다면 SAR도 한 주당 10불을 받게 되고, 80불이나 100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SAR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20불이기 때문에 2029년에 팔렌티어 주가가 70불을 넘는다면 한 주당 20불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렌티어 주가가 2029년에 실제로 70불을 넘을 경우에 그해 5년간 팔렌티어에 꾸준히 일했던 고용인들마다 SAR 인센티브로만 평균 3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매년 나오는 RSU 스탁 옵션들은 당연히 꾸준히 받게 되고 그에 얹어서 SAR 인센티브도 별도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가뜩이나 RSU 스탁 옵션이 많이 나가서 걱정인 마당에 SAR 인센티브를 늘리는데 이게 팔렌티어에게 득이 될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듯이 SAR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RSU의 수를 지난 분기 때 1430만 주에서 970만 주 정도로 크게 줄이면서 SAR를 4400만 주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적으로 나갔던 RSU 스탁 옵션을 줄였지만 회사의 성장과 함께 오르는 SAR 인센티브의 비중을 늘리면서 회사가 한 주당 50불 이상의 가치로 측정이 되어야만 고용인들이 2029년에 SAR 인센티브로 스탁 옵션 이외에 3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분들이 걱정했던 RSU의 지출을 줄이면서 회사의 성장이 전제되는 SAR 인센티브의 수를 늘려서 고용인들에게 2029년까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모티베이션도 주고 있고,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을 때만 SAR 인센티브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져버린 상태에서 나가는 RSU들은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적은 인센티브가 될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 팔렌티어가 상당히 좋은 전략을 들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팔렌티어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내포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 지인들 중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팔렌티어에 투자를 하기 이전부터 이 친구들한테 팔렌티어에 지원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에 다니는 친구는 이미 팔렌티어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상태였고, 이 세 명의 친구 모두 똑같이 하는 말이 팔렌티어에 들어가는 것이 구글이나 애플보다 더 어렵고 인터뷰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팔렌티어 오퍼를 받은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는 2년 전의 일이고 이 세 명의 친구들 모두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만큼 팔렌티어의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되겠고요.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2029년까지 팔렌티어에 머물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인이고, 계속해서 이 회사에 머문다면 아마도 팔렌티어라는 회사의 성장 포텐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9년에는 한 주당 50불 혹은 최소 70불 이상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RSU를 줄이고 SAR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팔렌티어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처음으로 도입한 SAR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팔렌티어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나 팔렌티어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시면 투자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서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